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221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745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나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미국발 악재가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화학주들이 힘을 내면서 우리 시장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22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혼조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0.43% 상승하면서 46,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0.67% 하락하면서 74,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37,3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LG화학 강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5% 이상 상승하면서 39만 3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중대형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외국인들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0.4%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거래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1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0.7%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와 같은 비철강 부문에서 수익이 20% 정도 창출될 것이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1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기관들이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3만 3천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1위부터 15위까지는 신한 지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가 현재 12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7%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12만 9천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신한 지주가 12위에서 13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합니다. 4만 2,800원 바라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오늘 1% 가깝게 회복합니다. 21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SK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2% 이상 상승하면서 747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신라젠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3,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ENM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사이에 2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달 사이에 18만 원 선에서 29만 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보합권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은 5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5만 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7만 1,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HLB의 목표 주가를 최고 16만 5천 원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인데요. 하지만 임상 3상에 대한 가치나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53만 5,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 달 사이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지난 금요일 어닝쇼크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하락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0.7%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9,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2조 5,05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3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아쉽게 전년 대비 12% 감소한 실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예상 매출액은 9조 5,422억 원이고요. 예상은 약 9%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485억 원으로 역시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좀 여러 부분으로 좀 따져보시면 백화점 부분 같은 경우는 인천점이 영업 종료가 되면서 올해 7% 정도 백화점 부분은 좀 매출액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세계 계열사 중에서 가장 지금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세계 DF인데요. 이 신세계 DF는 바로 신세계 면세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28% 정도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계열사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화장품 BD비치라는 화장품으로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전년 대비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다이공의 감소할 것으로 좀 아직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이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실시간 체크를 하면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IT나 나머지 많이 상승한 그런 업종에 비해서 역시 계속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중국 관련 주식들, 최근에 화장품을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면세점까지 좀 확대될 가능성에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까지 상승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 주식들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면세점의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신세계 역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4만 원, 손절 라인 2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연구원 함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안혜민 수석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2일에 주셨던 하나제약 11%, 같은 날 주셨던 BR텍 3%, 그리고 또 같은 날 주셨던 국동이 7%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 주셨던 M게임 9%,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누리플랜 3.82%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현재 13% 넘는 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주마태 전문가의 롯데 정밀화학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우 팀장의 위즈윅 스튜디오와 함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1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이 주마태 연구원의 하이비전 시스템 15%, 그리고 4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T-로보틱스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21%,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24%,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EXT 5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민 연구원께서 2월 12일에 추천해주신 하나제약 현재 수익률 11%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하나제약이 이제 추천해드리고 점진적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 신규 마취제 레미마졸람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사는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마약성적 의약품을 기반으로 인해 이제 실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방송위의 시각처로부터 MRI 조영제에 이제 대한 일상 실험 계획을 승인받고 이제 신규 마취제 시판업과 기대감에 한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에도 편입되면서 주가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날을 맞아 휴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다만 IT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주춤하면서 IT주에 대한 하락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와 셀트리온은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87% 하락하면서 4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46,000원대 이탈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74,1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조금씩 빠집니다. 0.3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89,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39만 원 선 깨졌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47%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힘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현대차 어제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오늘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삼성물산 오늘 0.4%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한국전력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0.6% 상승하면서 33,2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210선 깨졌고요. 2205선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4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신라젠 오늘 강세로 출발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76,000원대까지 올랐고요. CJ E&M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0.3% 이상 상승하면서 222,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포스코캠때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HLB 오늘 0.48% 이상 하락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 하락세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코오롱 티슈진이 0.5% 이상 상승하면서 39,3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미 연구원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파워넷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파워가 넘칠 것 같은 종목인데요. 이제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 전자제품의 전자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변환장치 개발 및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본업 이외에 이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점과 그리고 최근 바닥권 대량 거래 이제랑 이제 동반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동사의 본업을 살펴보면 전력 변환 장치를 이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전력 변환 장치는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이제 전원이 변화를 제어함으로써 고효율, 소형 그리고 경량화를 갖는 장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제품에 안정화된 전원을 공급하여 해당 제품을 구동하며 제품의 이제 신뢰성과 수명을 좌우하는 시스템이 이제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는 TV나 또 모니터 등 이제 디스플레이용, 프린터용,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우리 생활 가전 속에 있는 등의 전력 변환 장치의 어댑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 이 자금 유동성 위기가 이제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2007년부터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2010년에는 이제 회사 정리 절차를 졸업하면서 이제 제품 거래처 다각화를 이제 추진해서 본격적인 수익 창출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19년부터는 사업 다각화들을 위해서 이제 신규 사업 진출을 이제 본격화했으며 태양광 인버터 사업과 ESS 사업 부문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력 변환 장치는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의 이제 통합된 복합품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모든 IT 그리고 전자 그리고 전기 산업의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며 이제 이것은 이제 향후 이제 응용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신사업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향후 IoT 산물 인터넷 시장과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갖는 있는 분야에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자연 에너지 등 생산된 이제 전력의 개통을 맞게 변환하는 인버터와 이제 본업의 이제 기술력과 유통망을 활용한 이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주가는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1월달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이 주가가 행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나올 이제 당시 LED 관련주로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오랜 조정 기간 동안 이제 저가 매수세로 판단되면서 현 구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이제 5,0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4,15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임팩입니다. 임팩은 자동차 부문 이제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18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실적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1969년 설립 이래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해 놓은 이제 중견업체면서 사업 부분은 크게 이제 기계식 케이블, 안테나, 노즐, EPB 그리고 ECS 등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존 이제 기계식 케이블 밸브 전문 업체에서 이 연비 향상 이슈가 대두되면서 이 동사의 신규 아이템인 EPB 그리고 터보차저 액츄레이터 등 고부가 가치 전장 업체로 변모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존 이제 기계식 케이블 밸브 사업부는 견조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으며 이제 완성차 그리고 전장화 증가 추세와 연비 향상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이제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카 이제 통신 기능 확대로 안테나 제조 회사인 이 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주요 거래처로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앱, 기아 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해외 이제 보그워너 이제 MA키, 이제 마스다 등 해외 유수의 자동차 생산업체 등 이제 부품업체 자동차용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제 연비 향상 편의성 요구의 증대와 더불어 이제 전자 기술이 이제 응용화되면서 갈수록 경량화 또 단순화 그리고 고성능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전자기술 접목과 그리고 고기능의 이제 기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이제 이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이제 신년 회의한 동안에 뭐 수소차나 또 전기차에 대한 많은 이제 증대 또 급증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동사의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오래전부터 이제 충주 첨단 산단에 이제 신규 사업장 또 수원 이제 통합연구소를 이제 확장 이전하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커 케이블,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배터리 사출품이라는 새로운 제품들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년 이제 9월에 종속회사를 10개사로 이제 추가하면서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18년도에는 이제 매출액이 46% 증가하면서 앞으로 흑자 잘하는 성공했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중인 EPB 그리고 액츄레이터는 단가 문제로 고급차 위주로 채택되고 이제 있으나 향후 이제 중형차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CS 액츄레이터 또한 고급차에서 중대형차로 우리 채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제 지속된다며 이제 올해 역시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는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흑자 전환 소식에 이제 큰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큰 상승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제 올해 하락으로 쌓인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제 올해도 지금 같은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며 주가는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000원 잡아드리고, 이제 손절가는 4,0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은 대한강통신입니다. 이 대한강통신은 전방위적인 통신 및 이 전력 케이블 제조 업체인데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FTSE 이제 글로벌 올캡 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감과 이제 실적 호소를 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FTSE 이제 주가 지수 산출 기관이 파이낸셜 이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최근 글로벌 이제 올캡 지수의 동사를 이제 비롯한 하림 지주, 또 삼천당 제약, 메지온, 오스코네, 그리고 ST큐브, 레고캠 바이오, 안트로제, 그리고 대하티아이 등 9개의 종목을 편입하면서 다음 달 15일 지수에 반영되고, 이에 따른 이제 어제 이제 동종목 바닥권 상승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2011년 대한전선으로부터 강케이블 사업부를 이제 영업 양수해서 이제 강섬유 이제 강케이블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신 및 이제 전력 케이블 사업 부분은 국내 유일의 정합성 이제 제조 공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그리고 품질 또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에 있어서는 한국전력 및 SK텔레콤, KT 등 파트너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강섬유 제조업체들과의 이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며 중국은 물론 유럽, 미국 등으로 이제 시장 전망세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특수 강섬유를 좀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특수 강섬유는 통신뿐만 아니라 레이저,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수익 제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제품으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산업으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공선 분야에서 SCSR뿐만 아니라 고수익 제품 등 중용량 가공선을 이제 생산, 판매하기 위해 대한강통신을 연구하고 또 개발, 투자를 꾸준히 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동사는 이 강통신 산업의 핵심 제품인 이 강섬유를 코어 이제 모재 단계부터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자체 이제 생산할 강섬유를 이용하여 이제 강케이블과 OPGW를 생산 공급하여 타기업 대비 원가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강섬유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또 세계 주요국들의 본격적인 5G 관련 투자가 예상되고, 이제 작년 주춤했던 중국 내 국영통신사들을 통해서 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북유럽 등의 지역 중심의 이제 강섬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고, 강섬유, 강케이블들이 많이 소비될 데이터 센터 등의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강섬유 판매 단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도 실적 성장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제 눈에 띄고, 또 기술적으로는 지난 9월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으나 올해 들어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실적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빠른 주가 회복을 이제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 6,100원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5,0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시는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은요, 스몰캡입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양광과 관련된 신규 산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외국인들도 9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본 임팩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대 상승 중입니다. 현재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 짚어주셨고요. 실적 성장 가능성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 성장 가능성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안트로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이 시각 특징주는 안트로젠 종목입니다. 이제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FTSE 글로벌 올캡 지수 편입에 네.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지방유래제 줄기세포를 이제 한용 각종 희귀 질환 타겟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2012년 1월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로는 최초로 희귀 질환의 크론성 누공질환 치료제 그리고 큐피스템의 이제 시판 허가를 이제 획득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큐피스템을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이 줄기세포 치료제 중 이제 최초이자 또 유일하게 보험급여에 이제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이제 판매되고 있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당뇨족부 개양 이제 임상 이슈 및 일본 이제 혁신의약품 지정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FTS 글로벌 올캡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러한 모습에 기대감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일본 혁신 이제 실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실제 실적이 이제 상승이 아니고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만큼 주가가 추세 전환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창원 본부장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께서 2월 13일에 추천해주신 FNF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벌써 24%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동사의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거나 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얻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최근에 MLB 사업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성, 특히 중국 보따리상의 대규모 구매, MLB 중국 판권 확보에 따른 상하이 현지 법인에서의 1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는 물론이고 섬유, 의복 업종 전반적인 흐름이 개선되는 점,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FNF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 어제였죠. 어제를 제외하고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금액이 무려 2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수준까지 다다랐는데 단기간에 267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된 것, 그걸 결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었던 241선, 가격대로는 6만 원 또는 6만 5천 사이의 가격대였는데 이를 하루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도 강하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목표 가격을 7만 4천 원 정도로 자꾸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유비케어라고 하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의원과 약국에 EMR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정보관리 편의성으로 대부분의 의원, 약국에서 적용이 되고 동사의 의원 시장 점유율은 무려 49%, 약국에서의 점유율은 33%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월정액이죠. 월정액 기반 수익 구조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된다는 점, 의원과 약국이 최근 신도시 형성으로 인해 감소하지 않고 있어 동사의 EMR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EM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부가 사업이 EMR 솔루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부가 사업은 SMS, 예를 들어 환자 예약 확인이나 접종 시기를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 번호의 알림 모니터 등으로 최근 차별화를 위해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병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EMR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다양한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전이었죠. 비브로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의원과 약국을 검색해주는 어플,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이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의 EMR 플랫폼과 연동하여 모바일 접수 기능을 탑재하였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모바일 접속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당 어플의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만큼 지금의 실적 증가 또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2005년 이후 매출액이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약 821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000억을 처음으로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또한 지지난해 2017년에는 75억이었던 게 지난해 2018년에는 약 100억 수준까지 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합니다. 유동 비율이 774%인데 비해 부채 비율은 11% 되지도 않습니다. 유보율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유비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안정성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업이익 증가율과 ROE, ROA와 같은 보조 지표의 흐름도 매우 좋기 때문에 유비케어와 같은 기업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현재 가격으로 가급적해 주시고요. 목표 가격은 5,950원인데 이게 지난 3월 보인 최고가입니다. 물론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시세는 정말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목표 가격을 5,950원, 손절 가격은 4,44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어제 5% 이상 상승을 했었죠. 실적 회복 국면에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혜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판매하는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 분석이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오늘 상승을 보여줬다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4분기부터 바닥을 하긴 하면서 우려 속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는 전 세계 석화 제품 40%를 소비하고 있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의 범용 석화 제품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고요. 또한 올해 미국 루이지애나 에탄 석화 설비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기업 중에 롯데케미칼 하나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진입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천천히 진입하셔도 좋겠는데 목표가는 한 34만 원까지 한번 제시해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에 이제 대한 이제 많은 경기 부양과 그리고 미국 루이지애나 에탄석화 설비에서 많은 기대가 모여 있어서 지금도 천천히 들어가 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34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다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안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한 현재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요. 어제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천천히 진입을 하시면서 이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보고 계신 섹터 있나요? 네, 최근 같은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 3주 전부터 제가 남북 경협주나 정치 테마주를 좀 많이 지켜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 경제도 중요하지만 좀 정치 테마주를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27일 날 전당대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선에 나갈 때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왜 정치 테마주로 이제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전 정부 때는 여당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1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보수 성향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이 최근 리서치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거나 약간 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제 최근 자유한국당에는 2월에 이제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향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2019년 이제 들어오면서 뭐 경제나 뭐 이런 분야의 사업 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이제 정체성의 이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전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한교안 관련주가 있겠고 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한교안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 그리고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금 이 논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모습들 보이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좀 잘 안 보였다가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새로 나는 이제 대통령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제 모습을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전에 한 2주 전부터 뭐 누리플랜이나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린 바 있는데 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보수의 재통합 그리고 앞으로 대통합의 모습 합쳐 이끌어 나갈 인재라고 저희가 이제 거의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두 후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이제 보이지 않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홍준표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한교안 전 후보는 이제 뭐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총리 역할은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있으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에게 호소해야 되는 상황과 또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며 한교안 후보보다 열세한다는 모습에 약간 평이 나오면서 앞으로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기대되면서 앞으로 정치 구도의 이제 흐름을 확인하면서 관심 섹터로 이제 눈여겨봐도 좋겠습니다. 네, 국동과 누리플랜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번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월 8일에 추천해주신 위즈윅 스튜디오가 현재 수익률이 14%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주셨는데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위적 스튜디오 지금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설명드렸듯이 CG 및 VFX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국내 최초 월트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됐었고요. 이제 뭐 신비한 동물 사전 2, 앤트맨과 와스프 등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 OTT 산업이 특성상 이제 꾸준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데 위적 시스템을 통한 이제 원가 이제 절감이 좀 특징적이고 기존 수작업 시스템에서 실시간 영상의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 촬영 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유닛 미디어 부분 매출 성장도 긍정적이고 디스플레이나 테마파크 부분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뭐 블록버스터 드라마 영화와 이제 뭐 스크린 X 상영 확산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컴 MDS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한컴 MDS는 국내 1위 인베디드 SW 전문업체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화, 국방, 항공 분야에서 수요 증가로 기존 인베디드 SW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데 이제 이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 시장 개화에 따른 솔루션들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또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적자 전환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좀 크게 하회했는데요. 매출 성장이 전년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제 정체된 이유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 부문 매출이 주요 고객의 실적 부진으로 투자가 지연되면서 감소를 했고요. 이제 산업용 부분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적자 전환이 된 이유가 이제 본사의 매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연간 보너스 지급을 좀 반영하면서 본사 영업이익률이 좀 급락을 하였고 해외법인 성과급 지급의 일시적 비용 반영으로 보이고 이제 자회사의 회계 상황 발생한 좀 일시적 충당금이 좀 결산 비용 같은 부분에서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작년 연간 실적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던 점인 정보과정 음성인식 사업 정리는 이제 자동차 산업 부진에도 또 매출 성장을 또 지속했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솔루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으로 좀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의 자체 개발이나 제휴를 통해 확보 중이고요. 이제 2016년 113억 원에서 작년 200억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이 네 가지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좀 스마트 팩토리 환경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로 좀 본격적인 시장의 개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 추진단주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 자회사인 한컴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인 이송 로봇 같은 경우 주력 제품인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증가에 따른 성장이 잠재력이 좀 기대되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1% 이상 하락합니다. 220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210선에서 출발했던 오늘 코스피는 9시 12분경에는 93선까지 내려왔다가요. 다시 22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다른 흐름을 가져갑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185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급이 약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기관들 좀 사주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73,9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74,000원대 이탈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6,000원대 이탈하면서 45,8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LG화학 어제 강세 보였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39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21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10만 주가 넘었었는데 만 주로 줄은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세 이어갑니다. 0.26% 상승하면서 38만 원 선까지 회복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0.76%의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어제 1% 넘게 빠졌죠.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6만 4,5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 삼성물산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4%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현재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3,1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44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고점입니다. 9시 1분경에는 74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 20분 만에 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4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소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들 현재 260원가량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장 초반만 하더라도 2% 넘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진 뒤 강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1%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75,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5%의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CJEN도 마찬가지로 0.5%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0.68%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도 빠집니다. 0.7% 이상 하락하면서 7만 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HLB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53만 2,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1% 이상 하락하는데요. 한 달 사이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오늘부터 조금씩 회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7% 이상 하락했고 어제도 1%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는데요. 19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39,2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26% 이상 하락하면서 1,1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웅진싱크빅 약 5거래일 만에 현재 수익률이 10% 넘어섰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TV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캐슬에서 이제 뭐 한참 인기를 끌었었던 그리고 끌고 있었던 염정아 씨가 이제 웅진싱크빅 AI 수학 광고를 하시는 걸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나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지 내에서 이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오답 노트를 하기는 하지만 그걸 다 이제 수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AI 수학 같은 경우가 난이도별 그리고 특정 문제가 틀리는 빈도가 잦으면 그쪽에 대한 솔루션을 더욱더 이제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 부분 괜찮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에 관련된 인수, 이슈,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작년 8월 달에는 5,300원대였었던 주가가 2,500원대 이하로 1월 8일 날 내려갔으니까 딱 반토막 정도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코웨이 주가는 대부분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웅진싱크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AI 수학과 북클럽의 이제 성장 스토리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교육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 대성이나 아니면 메가 스터디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 상당히 좀 올라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키 맞추기 성격의 자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관 쪽, 사모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투신 를 중심으로 기관 소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4,000원대 이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1차적으로 한 4,000원대까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한 4,500원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꾸준하게 수익률 관리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3월달, 그리고 5월달, 이제 미국 임상중요학회랑 미국 암 연구학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도 보여줬듯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G3BN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에 그 글로벌 데이터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에서 이제 글로벌 안구 건조 시장을 분석한 한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중인 안구 건조증 파이프라인들을 분석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G3BNT가 RGN295라는 이 신약 물질이 가장 이제 성공적인 약물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이 안구건조증 시장 보면은 현재 FDA 쪽에 그 신약 허가 받은 게 2002년도 엘러간 레스타시스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샤이어의 자이드라 요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안구건조증에만 효과가 있어서 전체 환자의 한 25% 정도만 반응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5% 정도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마저도 12주에서 24주 동안 이제 약을 꾸준히 투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쪽 시장이 상당히 좀 수요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G3BNT가 앞서도 이제 뭐 글로벌 데이터에서 가장 이제 성공적인 약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치료제 3차 임상 요 부분들을 체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2020년 상반기까지 임상을 이제 완료를 해서 2021년 이제 시판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간이 뭐 길다 2020년, 2021년이 이게 아직도 많이 남은 일이다라고 이제 뭐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그러한 이제 성장 기대감으로 충분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로드맵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요 적정 가치를 국내 애널리스트들 이제 평가 부분들을 본다라면 한 9,300억에서 1조 한 400억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G3BNT는 앞서도 이제 뭐 글로벌 데이터에서 수백 페이지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성공적인 약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뭐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을 적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시장 파이에서 얼만큼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경쟁 그 제약사가 시가총액이 얼마큼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타날 것이지 이런 쪽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G3BNT는 후자 쪽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한올바이오 파마 그 적정 가치가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800원이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으로만 가더라도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3BNT 같은 경우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FDA 쪽 허가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랑 그다음에 그 외에도 두 가지 희귀질환, 파이프라인, 임상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지금 수준에서는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 27,000원대, 28,000원 이하 이 부분에서는 뭐 꾸준하게 좀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3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25,000원이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요 이평선들 하회하고, 그 다음에, 작은, 지지라인이 추가적으로 아랫단에 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3 BNT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의 그 언팩 행사가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20일 현지 시간으로 있는데요. 같이 이제 폴더폰 관련되는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그 부분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좀 악재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일본 쪽에 업체를 좀 맡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가 하고 있는 CPI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어떤 강화 유리를 좀 쓴다 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재료 노출 전에 오전에 좀 바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관련주들이 빠지는 모습 좀 보여줬던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2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나왔습니다만 휴장을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미 상무부에 좀 보고되었던 자동차 관세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오면서 자동차주도 좀 빠졌고 저희 같은 경우도 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행보세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월 1일 만기 이제 미중 협상 연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 반도체 가격이 좀 빠지면서 IT주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전장에는 어제 좀 다르게 한 128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아침 한 2200선 코스피 기준으로 좀 빠지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어떤 시장 어떤 전략은 시장은 갈 길을 좀 찾아간다. 이제 악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부분 미중 무역 협상 자체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1월달 FOMC 의사력 공개에 나오면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 내년도에 관련되는 어떤 비유가 올해 한 1회, 내년에 1회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들이 이제 주 후반에 또 FOMC 의사력 공개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큰 어떤 하락 요인의 어떤 두 가지 부분들이 잡히면서 실적 하락에 대한 관련된 우려 부분들도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이제 조금 1월달 대비해서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 기간은 있겠습니다만 가는 쪽에 어떤 방향을 잡으시면서 그 실적 양호한 종목들 좀 테마주나 개별주 힘드신 분들은 실적 양호 어떤 대형주들에 대해서 떨어지면 좀 이렇게 잡아가는 어떤 투자 전략이 계속 유효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이제 바이오 종목들, 우량한 바이오 종목들 2019년도에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될 종목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141080인데요. 레고캠 바이오의 어떤 큰 컨셉 보면요, 합성 신약과 ADC 기술을 통한 어떤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원래 이제 김영주 이분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LG 생명과학에서 연구소장을 하시면서 한 20, 30년 동안에 합성 신약 전문가입니다. 항생제라든지 항혈전제라든지 항암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창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하면서 2010년도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ADC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그 ADC 기술은 쉽게 말해서 이제 명역 항암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카티라든지 병용요법, 이중항체, 더불어서 ADC 시장도 시장의 어떤 초창기 분위기인데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와 2세대인 표적 항암제의 어떤 단점들을 ADC 기술을 통하면요, 장점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ADC 기술인데요. 이러한 어떤 기술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자체는 이제 신약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의약품들의 어떤 제형들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합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와서 신약 개발과 준하는 어떤 부분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서는 이 관련되는 어떤 플랫폼 관련되는 기술을 보유한 어떤 바이오텍들에 대한 인수라든지 라이센스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하고 있는 이 ADC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이제 임상을 거치는 건 최근에 맞는데요. FDA 허가를 받아서 상용한 제품들은 몇 개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2세대 쪽에서 ADC 플랫폼을 가지고 레고캠 바이오가 링크 기술, 그다음 항체 기술과 독성 관련되는 물질 관련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1세대 ADC 플랫폼이 좀 약점으로 하고 있던 링크 기술이 조금 안정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런 어떤 독성 관련되는 부분 부작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더해 갖고 거기다가 이제 물성들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인정받으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다케다 제약에서도 리서치 프로젝트로 같이 하자. 이런 어떤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러브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런 관련되는 부분에서 본계약이라든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일상 허가를 받았던 LCB14 이게 K4일라라고 해가지고요 로슈의 허셉틴 바이오 베타로 이제 상용화 성공한 ADC 이제 신약인데요. 이 부분의 어떤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좀 이제 건접한 부분이 이제 LCB14 이쪽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게 이제 향후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관점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본래 이제 그거 같이 합성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슈퍼박테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국립보건에서도 이제 국책과제로 좀 선정될 만큼 굉장히 좀 파이프라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으로 보면요, 작년에 이제 고점이 7만 원대로 가서 3만 원대에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와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한 5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관점에 보면 지금 5만 7,900원 하는데요. 매수가는 한 5만 6천 원 정도 제가 좀 잡아드리고 안 되면 뭐 저가에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잡아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총이 한 6천억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기관 쪽에서 볼 때는 이 종목 한 도 단위 정도 이상의 어떤 시장 가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장기적으로도 이 종목 좀 관심 가지면서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